일단 어제는 내란 종식, 계엄 이 부분,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도 계엄 12월 3일 밤 10시쯤에 도대체 뭐 했었냐라는 행적까지 묻고, 뭔가 그 공격, 반격, 그리고 서로 간의 그 먹이 사슬이 1, 2, 3차 꽤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평가를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토론이 누군 잘했고 뭐 누군 못했고 이게 할 것 없이 과거의 발언과 행적을 끌어와서 공격하는데 각 후보들이 좀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후보들이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에서 질문과 답을 하고 즉답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지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루카스 자이제라는 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분을 아는지 저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기관지를 읽고 이런 분들을 아시는 건지, 어떤 경로로 루카스 자이제의 사상을 접하신 건지. 우선은 뭐든지 이렇게 종북몰이 하듯이 그렇게 공산당몰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 사례는 한국은행의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예요. 루카스 차이제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본인이 지난 토론에서 먼저 저에게 루카스 자이제 아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지금 저한테 종북몰이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사드는 떨어지는 것을 요격하는 것이거든요. 사드 미사일과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흔히 그러니까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또 받아들이셔가지고 결국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외교위원장이 가셔서 대통령으로서 발언하셨다면은 큰 망신살 발언인데 아직까지도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십니까? 한국의 방어는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로 방어하는 게 맞죠. 그리고 당시에 이것은 매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상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굳이 과거 얘기를 조금 해본다면 고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이 그런 고고도 미사일을 쏘겠냐, 예, 알겠습니다. 그 필요하겠냐 이런 논란이 현실적으로 있었다.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답변을 이렇게 물어보면요, 꼭 물어본 거 빼고 답을 하십니다. 네, 입장을 맞아요, 철회하지 맞습니다. 않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로 보입니다. 최승원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저 공방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치학 이론은 아니고 정치학 속설에 가장 최악의 후보는 상대가 묻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후보가 최악의 후보라는 그런 이제 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대의 프레임에 말리지 않으려면 상대가 의도를 갖고 질문한 것을 비틀어서 내 얘기로 그걸 소화해야 된다는 게 사실상 어떤 캠페인의 정설같이 돼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후보 같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루카스 차이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꺼내든 2차 토론에서 꺼내든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저 그런 사람 모릅니다 하니까 아 이런 사람이 얘기했던 주장입니다. 해서 이준석 후보가 공부해서 나와서 물으니까 왜 좌익 종북몰이 하느냐 또 대받아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건 본질가 어긋난 거죠. 그러면 루카스 차이제를 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마치 그것을 메카시즘, 마녀 광풍사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질문 비껴가기 전략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예. 이제 사드 문제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질문이야말로 국가 원수가 되고자 하고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되고자 하는 분의 그런 어떤 우리 미사일 고도 우리가 MDD라고 그러죠. 그것을 방어하는 이제 철학과 신념을 묻는 건데 자, 그거는 다 지난 이야기니까 뭐 지금 와서 그걸 문제 삼느냐고 비껴가는데 예. 저게 정말 지나간 이야기인가요? 저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든가 중국과의 관계 문제에서 굉장히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저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루뭉술한 대답으로 넘어가는 건 이재명 후보의 안보관에 이준석 후보가 좀 그런 부분들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으로 보일 생각이 됩니다. 그 김진욱 대변인 모르겠어요. 이게 전략적 모호성인지는 모르겠고 뭐 이준석 후보가 왜 제대로 답을 안 하냐고 했던 부분이 뭐 호텔 경제학이 워낙 많이 저희 뉴스탑10에 짚어봤으니까 사드가 아직도 미국 방어위원회 입장이 유지되냐라고 했더니 사드 배치는 이미 끝난 일이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는 얘기가 뭐 틀린 게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은 사드를 처음에 우리나라에 배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을 때 예. 많은 그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왜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부터
이것이 지금 누구를 겨냥한 거냐부터 많은 논란들이 있었을 때 당시에는 그런 논란들에 하나하나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당시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자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미 그런 논란들이 다 마무리가 됐고 실제 배치가 되어서 운영 가동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운영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논점은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뭘 어떤 방식으로 무슨 검증을 하겠는가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지금의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안보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쪽이 훨씬 더 건설적인 토론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토론을 많이 하시고 싶었다면은 개인적인 어떤 인신공격성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저런 정책적 질문들을 더 깊게 파고들었어야 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2위 제목이 치열했나 저열했나거든요. 세 번의 TV 토론 쭉 보셨을 때 과거 후보들의 발언과 행적을 소환해서 공격하는 패턴들이 이어졌는데 혹자는 2차 토론 때 이 모습이 세 번의 TV 토론을 압축했다라는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바로 하이라이트 이 장면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특성이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를 해가지고 15조는 본인이 주장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0도인데 잠깐만요. 어디가 여유라는 것이 잠깐만, 한번 시간- 설명해 주셔야죠. 예. 그럼 다시 30조 쓸까요? 규칙을 좀 지키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시간이 끝나버렸네. 네,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양보하고 조정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인데 짜집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토론 장면을 굳이 저희가 소환한 이유가 저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일단 떠나서 장현주 변호사님. 특히 이재명 후보가 어제 세 번째 토론까지 다 마치고 나서 뒷담화 자리 같아서 죄송했다 이런 평가를 본인 스스로 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세 번의 TV 토론 모두 다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특히 어제 토론회가 특히 정치 양극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 얼마나 진영 간의 대립이 심한지 그리고 진영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장면을 연출한 것 같아서 당연히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흠집을 내기 위한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의 질문들 때문에 또 유발된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특히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말꼬리를 잡는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 조롱하는 식의 어떤 그런 정치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통해서 또 국민들을 또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분명히 존재했고요. 또 이준석 후보는 자꾸만 과거의 일들, 특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나 논란들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공격을 하고 흠집을 내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예. 국민들이 정작 어제 보고 싶었던 건 결국 이 조기 대선이 왜 열리는 겁니까? 작년 12월 3일 불법 계엄과 그리고 내란 혐의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종식이라는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호가 국민들께 더 깊게 파고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토론이 난잡해지고 또 이 정치 구도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국민들께서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왜 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었는지를 깊이 곱씹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얘기를 또 들으면 또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굳이 균형을 제가 일부러라도 맞추는 차원에서 이준석 후보는 또 반면에 나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뭔지 검증하고 기회를 준 것뿐인데 이재명 후보가 즉답 피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냐는 얘기까지 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TV 토론의 주요 장면 오늘 후폭풍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